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8억 7,500만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자세히 한번 보시면 쿠폰 레이트가 없습니다. 그 금리가 없다는 거겠죠. 그 이자 지급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 지급 없는 채권을 갖다가 지금 발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프리미엄도 42.5%가 되고 있다. 내가 일단은 지금 이런 채권을 발행했다는 겁니다. 채권은 IOU라 해서 지금 이제 내가 니한테 돈을 빌리는데 이 정서를 받고 빌려달라. 그럴 때는 아무래도 금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금리 자체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채권이 나중에 일단은 이제 컨버터가 바꿔지는 거죠. 스탁으로 바꿔지는 건데 자, 바꿀 때는 또 프리미엄이 붙어서 바꾼다는 겁니다. 42.5로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42.5%가 부르니까 지금 60불에서 그때 바꿨으니까 60불에서 곱하기 42.5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퍼센트지를 하게 되면은 한 0.45니까 여기서 25.5달러가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60달러 더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85.5달러에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85.5달러에 바꾸겠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단은 바꾸더라도 지금 이제 85.5달러 이상이 돼야만이 아무래도 주식으로 교환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겠죠. 이게 발행하는 사람이 상당히 좋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구조죠. 내가 이제 금리도 못 받는 데다가 나중에 바꿀 때 이 가격이 안 되면 또 바꾸지도 못하니까 자, 그만큼 배짱 장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이 정도 배짱 장사라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가 뭐 돈이 딸려서 빌린다기보다는 이 정도까지 주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첫 번째 그러니까 일단 돈을 땡길 수 있는 거고 이 가격 이상도 훨씬 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일단 돈을 갖다가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겠죠. 누군가는 또 태우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갖다가 지금 발행자라든지 이게 사는 사람들 둘 다 인식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먼저 느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이렇게 상한 콜 거래대 입장인 캡드 콜 거래라고 부르는데 요거 자체가 100% 프리미엄을 나타낼 때 그때 일단은 상한 콜 거래를 하겠다. 그것이 120.18달러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60달러니까 60달러에서 지금 100%니까 아무래도 120달러까지 되겠죠. 그럴 때는 해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갑자기 주가가 만약에 더블까지 뛰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캡을 씌워서 회사가 일단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뭐 잘못되는 것들 그 위험을 갖다 회피해야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구조가 회사 입장에서 유리하게끔 다 짜여진 그런 지금 이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지금 이제 발행 보통은 가장 안 좋은 입장에서 본다면 팔 때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 팔 때 받는 사람 입장이 있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일단 고려해서 뭐 할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게 아이렌 이런 것들은 거의다가 프리미엄을 몇 프로 20%뭐 25%다 붙여가지고 팔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네가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그 뜻입니다. 자, 그만큼 배짱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충분히 이 가격 이상을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가격 이상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사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85불은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적정가가를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거래는 어떤 거래였냐면 1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부채를 발행하는데 이자 비용도 안 들었고 희소 효과도 없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좋았다는 거겠죠. 상당히 이례적인 성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주주가치 이런 것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주가치를 소모하는 대신에 증대시키는 부채 합성 주식을 설계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선수들이 보고 있는 적정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75불 정도를 주고 있죠. 바이든급 죽으면서 번스타인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다른 데서 본다면은 75불 정도 주고 있다. 미주오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가장 많이 주는 데는 지금 이제 82불 정도 되고 있죠. 로스에서 그 정도로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82불, 75불에서 뭐 85불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그걸 갖다 재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아이렌의 이비타죠.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25년도입니다. 자, 요때 보시게 되면 지금 269 정도 되면서 아이렌의 지금 이비타 마진 자체는 52%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6년도 되면은 783이죠. 67%. 그 다음에 2027년도 되면 1600으로서
67% 되고 있고 2028년도가 상당히 일단 피크가 되고 있습니다. 1630에다가 75%까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비타 마진 자체가. 그 다음에 또 이비타 역시도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회사 자체는 아무래도 처음에 비트코인 채굴 회사였는데 수직 통합된 AI 인프라의 지금 유틸리티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많이 급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GPU가 1900개에서 23,000개에서 확대가 되었다는 거죠. AI 클라우드 제품군을 갖다가 해서 2026년도까지 AI 클라우드 매출을 갖다 5억 달러 이상으로 늘릴 목표를 세우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킬로와트당 0.035달러의 비용으로서 2.9기가와트의 전력을 확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AI 산업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의 기반 중 하나를 갖다 유지하고 있다는 것들. 자, 요거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경쟁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별히 운영의 확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겠죠. 아이렌 같은 경우는 AI 클라우드 시스템 자체를 본다면 1년 안에 1900개에서 23,000개로서 확장이 되고 있다. 그만큼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그 중에 19,000개 중에서는 엔비디아 B200, 그 다음 B300, 그 다음에 1000개 이상의 AMD의 MI350X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2016년도 초까지 AI 클라우드의 매출을 갖다 연간 5억 달러 이상으로 늘릴 목표로 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는 12개월 만에 약 20배가 증가되는 수치다. 상당히 일단 속도가 빨리 늘어난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11,000개 정도의 이상의 GPU가 이미 단연 계약을 갖다 체결하고 있다는 것들. 2025년도 말까지 2억 2,500만 달러의 전기 매출을 갖다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매출의 확보가 있다는 것들, 백로그의 확보가 있다는 것들. 자, 거기다가 이러한 계약의 기반 자체가 단기적인 현금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매우 긴축된 GPU 공급 환경 과정에서 가격의 상승의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가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캐나다,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 2.91기가와트 규모의 아이렌의 에너지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것들. 그 중에서 지금 810메가와트가 이미 운영 중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브리티시 콜ум비아라든지 아무래도 아이렌의 캐나다 데이터 센터에서 저렴한 수력 발전을 기반으로 1.1에 가까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사용 효율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 전력량을 갖다가 상당히 지금 사용 효율을 갖다가 좋게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남들하고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점 덕분에 아이렌은 AI 전력 경제에서 구조적인 승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고 거의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경우는 전력망이 접근을 다 놓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있었고 에너지 상한선을 갖다 논의한 동안에 얼마만큼 에너지를 쓸 수 있느냐 자,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렌은 이미 다음에 AI 성장 주기에 필요한 전력을 이미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가와트를 구축할 때마다 비용 증가가 아닌 마진의 확대가 직접적으로 발생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경쟁력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었다. 이렇게 밝힐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오클라우드인 콜리브하고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이런 기업들은 지분의 희석, 그 다음에 벤처 부채에 크게 의존하고 있죠. 반면에 아이렌 같은 경우는 성장 자본 펀드 자체는 채굴 수익에 의존하고 있고 또 엄격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자립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총이 170억에 달한다 할지라도 아이렌의 가치 평가 자체는 상장되어 있는 높은 매출의 배수, 그 다음에 낮은 영업의 현금 흐름 이런 것들 보이는 벤처 자금의 지원의 AI 인프라 기업들과는 아무래도 동종 업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밸류가 상당히 이런 업종보다는 낮은 수준에 있다. 현금 흐름도 좋고 자 거기다가 일단 막대한 그런 여러 가지 수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2026년도 회계년도 본다면 이비타가 한 10억 달러 이상, 그리고 2027년도는 이비타가 12억 달러 이상이 예상된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주가 배수를 본다면 EV 세일즈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아무래도 적어도 한 8배수 미만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이비타 같은 경우는 15배수로서 급격하게 수렴이 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다른 업체에 비해서 뭐 그렇게 이제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있겠죠. 그 리스크를 한번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실행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다양한 지역에서 23,000개에서 6만 개 이상의 GPU를 활용하면서 이를 순행식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인프라앤디 네트워킹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GPU의 구축, 그다음에 납품 또는 시운전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매출의 인식을 지연시키고 단기 현금 흐름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좋지 못한 것들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아이렌의 고객 집중에 있어서도 조금은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이미 소수라든지 AI 고객의 계약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이제 고객 자체가 너무 적은데, 자, 아무래도 이런 매출 갖다 전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요가 둔화된다든지 계약更신이 아무래도 성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위험이 노출되지 않겠는가. 그 두 가지, 실행이 안 된다는 것들, 실행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들, 그 다음 고객 수가 너무 적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약간의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있죠.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위협이 작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성장이 AI 주도로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채굴이 여전히 재투자를 위한 상당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격한 하락이 났을 때 유동성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지금 이제 리스크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센터 에너지 사용량, 그 다음에 국가 간의 GPU 공급망의 규제 변화, 이런 것들이 비용의 리더십을 조금은 저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한 4가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리스크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이렌을 본다면 한마디로 봤을 때 AI 시대에 있어서 수익성, 확장성, 그리고 희소성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조합을 갖춘 기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3,000개의 GPU 설치라든지 2.9GW의 계약 전략, 그리고 2020년도까지 5억 달러 이상의 AI 클라우드의 연간 수익률, ARR,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 유틸리티로서 좀 탈바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매출의 성장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뭐 128%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일단 27% 정도 되고 있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45%까지 간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는 아무래도 주가 자체의 매출의 성장은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은 좀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충분히 매출의 성장이 지금 이제 2자리 숫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아직까지는 달릴 가능성이 조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EPS 성장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가 0.35, 그 다음 0.95, 그 다음 1.41로서 계속해서 2027년도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EPS가 성장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때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